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잠시 오디오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우리 오늘 시장 이렇게 한 주를 잘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우리 증시는 그거에 비해서는 나름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그래도 이번 한 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잘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내일은 미국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같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기도 하고요. 또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7월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어느 정도로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될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좀 향방이 엇갈릴 것 같아서요. 네, 이번 한 주 좀 그런 체크 포인트들 함께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을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이렇게 잘 시작하는 만큼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최태규 전문가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오늘 진단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진단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간단하게 가져볼게요. 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남극곰님, 이제 앞에 수식어가 더 많이 붙으셨네요. 네, 아침 이슬처럼 영롱한 우리 남극곰님, 어떤지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앞산솔님도 오셨고,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네, 돌고래님도 안녕하시고요. 서당계 1년차님도 안녕하세요. 러브수기님도 오셨네요. 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진단쇼에서 또 오늘도 네, 종목 고민들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밑에 이렇게 하단에 있는 번호 쪽으로도 전화 문의 가능하고 댓글에다가도 네,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또 열정을 다해서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최태규 전문가님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항상 미국 시장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의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증시에 따라서 좀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CPI가 9.21% 나오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시장에 충분히 다 녹아져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2276, 이 저점은 어지간해선 깰 수 없다. 결국 오늘도 아침에 살짝 하락하는 모양새는 보여줬지만 상승이 또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가고 있죠.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방향 맞춰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을 선정하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의해서 시장의 종목들이 급등급락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도 스냅 거의 40% 급락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한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럽이 약한 고리이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여기 하나 좀 나타냈는데 잘 보시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경기 둔화 침체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 처음으로 지금 유로존 이 금리가 0%였는데 0.50%까지 올렸습니다. 왜? 미국이 엄청나게 금리를 상승시키니까 유로화가 자꾸 폭락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일단 맞추기 위해서라도 유럽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지금 단추가 잘못 꼬이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유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제조업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50을 하회했어요. 50을 하회했다라는 것은 PMI 지수가 결국 유럽이 침체에 특히 독일이 침체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 들어갔을까? 결국 중국이 제로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봉쇄가 자꾸 일어나니까 수출이 자꾸 줄어들어요.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독일, 러시아 쪽으로 수출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막혀버렸어요. 결국 큰형님 독일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이전에 독일 메르켈이 있었지만 없죠. 그다음에 영국 보리슨, 영국은 뭐 유로존은 아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데 실각됐고, 프랑스 마크롱이 다수당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이태리입니다. 드라기가 사임했어요. 왜? 지금 유로 국가들 많이 부채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 부채 더 늘려서 막 쓰자라고 하니까 드라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갈등 생기면서 사임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 지금 10년물 국채가 3.37까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리스보다도 높아요. 그리스 같은 경우 10년물 국채가 3.28이거든요. 독일은 1.02입니다. 이만큼 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간다는 건 이태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함에 더해서 지금 기후이변 엄청나죠. 폭염, 가뭄, 산불, 거기다가 에너지가 급등에 따라서 잘 못 써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럽의 균열 가능성이 있고, 이 균열은 결국 향후 금융위기 아니면 시스템 붕괴로 인해서 2276을 깨고 내려가는 그 급락은 이들에 의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얘네들이 갑자기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결국 6개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충분히 상승 쪽으로 방향 잡혀져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올라갔냐? 그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겠지만 결국 이전 저점 깨면서 불안한 장세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채택기 전문가의 시장의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관심이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 쪽으로 옮겨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유럽 쪽에서 유로화가 너무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유럽 쪽에서도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25bp가 아니라 50bp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근데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지금 확 이렇게 50bp로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약간의 진퇴양난의 상황이라서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에만 집중을 했지만 이제 유럽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또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고 있고 또 갖고 계실 것 같은 종목인데요.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대주전자재료요. 네, 언제 매수하셨고 매수가랑 보유 비중 알려주세요. 넘었는가 그렇고요. 7만 원에 20%예요. 7만 원에 20% 들고 계시군요. 예. 네, 어떤 게 고민이세요? 앞으로 이 시장이 나빠가지고 왜 될까 싶어가지고 참 초보자 이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드려보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이게 네네. 네, 7만 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쁘게 들어간 진입 구간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막 확 떠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그래도 수익권이니까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수급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기관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와요. 수급 먼저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 일단 기관 중심으로 들어오죠. 외국인 좀 간헐적으로 샀다 팔았다 이러한 모양새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요일의 고점이었어요. 76,200원. 여기가 일단 단기 고점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서 떨어지는 60일 이평선을 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일단 목표를 볼 때는 우리가 최근 고점에서 최근 저점을 딱 나눠보면 지금 자리는 딱 25% 올라간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수급 들어오는 것 보이니까 일단은 요날 76,200원이죠. 요 76,200원 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때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차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 이 자리에서 좀 방황할 가능성이 있어요. 방황한다는 오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하는 거죠. 그래놓고 조금 분위기가 2차전지 조금 더 나와주네 그러면 이 81,600원까지는 충분히 열리고요. 2차전지 분위기 좋아 그러면 위에 매물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9만 원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겠지만 큰 그림에 있어서는 2차 전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유로존 이야기의 연장성산인데 유럽이 어때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도 중심적인 축이 뭐예요? 자동차 쪽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전기차로 바뀌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이 내연차하고 이 전기차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이 내연차는 같이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이 3만 개가 넘어요. 전기차는 그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10%예요? 아니요, 3 내지 5%밖에 안 돼요. 아직은 이 휘발유에 의한 경유에 의한 내연차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 안 좋은데 자꾸 이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바꿔버렸을 때 기존 내연차 쪽으로 있는 그 회사들 엄청나게 많은 부품 관련된 기업들이 인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경기 안 좋은데 이 시장 자체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 전기차 보조금 줄이고 이 내연차 빠르게 축소하려고 했던 건 조금 기간을 늘리자. 이게 분위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1년, 2년 아니면 몇 년 동안 이 전기차에 대한 것들에 거리를 두게 되면 이들의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투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요. 푹 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향후 결국 지금은 테슬라가 전기차의 대장이지만 폭스바겐, 아우디 이러한 우리 현대차를 비롯한 이러한 기업들이 향후 이 배터리에 대해서 외주를 줄 거냐 할 때 절대 안 그럽니다. 결국 내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엔진이죠. 엔진 외주 주나요? 자체 엔진에 의해서 그게 기술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기차도 자동차 값의 절반인 이 배터리를 외주 줄까요? 아니죠. 결국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니까 이 배터리 관련된 이 기업들이 절대로 장밋빛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잘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큰 비전 측면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걱정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렸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81,60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단기적으로는 81,600원까지 바라보시고 대신 좀 조심해야 하실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비전이 나쁘지는 않는데 이게 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만큼 거기서 진짜 괜찮은 종목들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한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조심하시면서 좀 투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부자대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테크윙입니다. 아마 이 테크윙 들어가신 분들 이번에 무상증자 테마주 쪽에 하나가 이렇게 좀 쏠리게 돼서 그런 이슈 캐치해서 들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번에 대규모 수주 소식까지 최근에 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런 호재 소식들을 많이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자대자님도 무상증자 권리락 관련해서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8월 1일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고민이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무증에 의한 거는
진짜 단발성이에요. 그게 어떤 뭐 실적 아니면 뭐 주가수만 늘어나지 내가 갖고 있는 계좌의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만큼 종목 뭐랄까 그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걸 이제 호재로 반영하면서 이제 급등을 합니다. 뭐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최근에 저점에서 몇 퍼센트 올라왔을까요? 뭐 거의 뭐 한 3주 동안에 한 35% 올라왔습니다. 뭐 그 정도면은 다른 거에 비해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의 위치는 일단 60일 이평선 맞고 어떻게 돼요? 좀 방황하고 있는 거죠. 방황하고 있습니다. 18,000원. 뭐 지금 샀는지 아니면 그 이전 이 윗자리에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장대 양봉 나오고 갭 떠놓고 고점 한번 형성됐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살짝 개파락 해놓고 올라가는 척하다가 방황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점 깨면은 즉 오늘 시가가 17,500원이에요. 살짝 내려왔으면 17,450원. 요것을 깨게 되면은 일단은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캔들은 여튼 오늘 저점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깨게 되면 깼을 때는 결국 이 나름대로 최근에 수급도 좀 들어오고 실적도 그닥 나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아마 얘가 방황하게 되면 여기까지 또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려온다 해서 여기서 지금 비중이 30%예요. 그러니까 더 담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꽁치고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얘가 못 쳐요. 못 치고 가. 치고 가기 위해서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를 해줘야 되거든. 그럼 횡보하는 기간이 잘 지켜줘서 쭉 올라가주면은 뭐 2만 원 보이겠지만 또 알아요? 예, 시장 제가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시장이라는 게 지금은 올랐다 내렸다 변동하는데 갑자기 훅 내려갔을 때 얘도 같이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비중 30%일 때 출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가 아마 요 모양새에서 오늘 저점 깨지 않으면 뭐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17,950원이었으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 그러한 노력이 조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한 15% 팔고 내가 비중이 15%야. 그럼 얘가 좀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 구름대 위에서 지켜주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 보면서 추미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내가 매수가가 18,000원이군요.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본전되는 자리에서 좀 비중 줄이세요. 이 6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지켜주게 되면 다시 그 비중 늘리면 어떻게 돼요? 단가 낮추잖아요. 단가 낮추면 조금 더 방황할 때 또 비중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여튼 오늘 저점 깨게 되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하시고 그 더 떨어졌을 때 어지간하면 이날의 시가가 얼마냐면 16,900원이에요. 그거는 아마 좀 지켜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 깨게 되면 이 밑에까지 열려버려요. 밑에까지 열리고 일단 구름대가 이렇게 크다라는 건 나름대로 밑에 지지해주고자 하는 그 지지 라인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기서 좀 올라가서 본전되게 되면 비중 줄이자. 그냥 한 방에 못 간다. 그래놓고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 나올 때 단가 낮출 수 있으니까 18,000원 살짝 넘어가가지고 본전되면 비중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조정 줄 때 다시 비중 넣어서 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 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2만 원까지는 한번 열려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테크윙 무상증자 때문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일단 떨어질 가능성도 짚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셔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시장이 무상증자 분위기 때문에 진입하는 종목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상증자 테마성 이런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 궁금하니까요. 조금이라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테크윙까지 무상증자 관련주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주식공부 대박나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현대백화점 91,100원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아, 근데 진입가가 9만 원 초반 부근이라서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하셔서 기대감 안고 진입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식공부 대박나자님 맞으실까요? 근데 이게 코로나 다음에 앞으로 이제 소비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백화점 쪽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어가지고 좀 기대감도 많이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답답하네요. 주가 흐름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 현대백화점 어떻게 대처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이런 종목은 좀 지수하고 많이 연동됩니다. 연동되고 시장이 저점 확인됐어. 그러면은 결국 이 종목도 최근에 61,900원 여기 저점 딱 만들고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88,800원에서 최근 저점 딱 25% 올라간 자리 66,600원 여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가긴 더 가야 될 텐데 그럼 더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엉클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일정 부분 한 71,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그럼 내 매수가가 지금 9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시점에 그래도 10%니까 추매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여력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또 기술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 자, 이 일목균형표인데 얘 주가 저점 만들어 놓고 얘 26개 간 자리 이 자리에서 주가 올라가는데 얘가 떨어지죠.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변곡에 나오는 게 이제 33개 자리인데 이 33개 우리가 이제 공부 많이 했죠. 자, 이제 33개가 내일이면 이제 33개예요. 그러면 이 33개, 34개, 35개까지 다섯 번째까지 얘가 이제는 추가적으로 꼭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거나 오히려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 잡히면 얘가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간다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한 3일만 보고 얘 이 밑에 있는 턴엑스펜 1이 횡보 내지 윗방향으로 잡히면 여기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추가 매수 가능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추가 매수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까지 여기가 얼마일까요? 그러면 71,000원 요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가 나올 수 있어. 단기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냥 또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한 7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여기 엄청나게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치고 가려면 엄청난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 71,000원이고 2차 목표가 75,000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일목균형표 이게 변곡이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도 체크해 보면 향후 일목균형표를 볼 때는 그러한 부분도 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고 여튼 며칠 있다가 한번 추매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추매한다면 그래서 좀 단가 낮춰가지고 71,000원, 75,000원이라는 목표가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너무 고점에 매수를 하셔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손실도 상당히 많이 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손실을 줄여보는 전략을 일단은 채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채택규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네, 제가 저녁 6시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찌 보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따 6시에 오셔가지고 채택규 머릿속에 있는 전략과 지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택규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손실 복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다. 네, 이거를 참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을 하는 게 어려운데 또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공방에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팁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멋쟁이 금산 전문가님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미니 강의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신규 상장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주간 시황을 제가 그 이토마토 홈페이지 투자 전략란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은 좀 필독을 하세요. 그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요. 국면의 핵심은 긍정과 수렴이다. 주식을 가지고 제가 이 종목 진단하면서 시황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주간 시황을 올리기 때문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시황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성일하이텍이 드디어 28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코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성일하이텍이 상장된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그 19일 날이죠. 그때 공모 청약 경쟁률을 말하는 거예요. 수요 예측 경쟁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 청약 경쟁률이 1207대 1이었어요. 이건 굉장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 공모 청약 경쟁률이 1207대 1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은 공모 청약 전거금이 20조가 몰렸어요. 공모가가 5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여러분들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딱 하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보통 2차 전지 리사이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쉽게 한번 풀이하면요. 그 휴대폰 있죠. 휴대폰이나 전기차에 있는 폐배터리를 뜯어내 가지고요. 이걸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럼 가루가 나오겠죠. 그 가루가 배터리 파우더예요. 그걸 만든 다음에 배터리에 여러분들 들어있는 원료를 추출해 가지고요. 배터리 소재 업체에 다시 대파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여러분과 현재 배터리를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성일하이텍이 국내 본사가 전북 군산에 있고요. 배터리 수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헝가리나 폴란드에 지금 전처리 그런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IPO 자금이 확보가 되면 아마 이 돈을 가지고 섭식 우리가 제3공장을 아마 신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배터리에 들어있는 원료를 추출해서 배터리 소재 업체에 제가 대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 가루에서 나오는 배터리 소재를 거의 98% 정도 해소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유일한 성일하이텍이 있고요. 그 다음 중국에 한 3곳 정도가 있고 벨기에에 1개 정도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에 지금 여러분들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이 지분을 6.3%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도 투자 회사를 통해서 지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삼성그룹이 요 성일하이텍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삼성 SDI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차 수명이 보통 8년에서 한 9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열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한 3, 4년 뒤에는요. 이런 배터리 교체 시기가 아마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미개척 우리가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기업 보세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다 뛰어들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 사업하죠.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포스코, 두산 에너빌리티, GS건설, 에코프로 큰 기업이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조그마한 기업들 보면은 코스모화학이나 에이프로, TY홀딩스, 인선 ENT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에 그 성일하이텍이 아마 상장이 되면 따상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업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배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미개척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드는가? 전기차 시장과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최근에 주가가 성일하이텍이 지금 상장 되면은 아마 그 여파가 상당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 제가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종목하고요. 코스모학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한번 볼까요? 동종업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최근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볼까요? 이게 지금 코스모학 주가예요. 여러분 이날요 15% 올랐고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냐면요. 거의가 30%가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아마 코스모학이에요. 이번에 공모에 성일하이텍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동종업종을 놓고 보셔야죠. 코스모학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볼까요? 이게 에코프로 주가도 단기간에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죠. 단기간에 주가가 거의가 30%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성일하이텍이 지금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제가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적자가 나오는 그런 기업 말고요. 흑자가 나오는 종목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무늬만 배터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보셔야 되니까 지금 제가 창에 올려놓은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 관련해서 말씀 전해주셨네요. 성일하이텍이 이번에 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내용을 저도 전해 들었어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역시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 28일에 그렇게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금산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까지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산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단골 어쩌라고 내 맘이지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고요. 29,000원에 15%. 굉장히 잘 진입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진입하신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미국 쪽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런 호재를 좀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오늘 잘 가고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목표점이 전고점이었는데 조금 더 상향 조정해도 될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아마 이 종목이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분이나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기업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놓고 본다면 이게 나와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탑 한 3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현재 시장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95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95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벌써 1분기만 77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시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보신다면 저는 이 종목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보세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성장의 모멘텀을 딱 지니고 있으면요. 실적도 뒷받침이 되면서 성장의 모멘텀을 딱 갖추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이 양대 시장에서 한 20,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9% 정도 지금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9,0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양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 거래량을 제가 없애버리고요. 자, 제가 다 없애버리고 MACD 오실레이터만 제가 남겨놓을게요. 남겨두면은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게 보세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MACD 오실레이터가 보세요. 딱 지금 양으로 바뀌어 있죠. 여러분들 이걸 양으로 바뀌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한번 보세요. 양으로 움직였을 때 거래량하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왔나 보시라고. 요런 모습들이 나왔죠. 요런 모습들이 나왔고. 저는 앞전 고점 돌파도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29,000에 지금 거의 10% 이상의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기다리고 있다가 앞전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은 요 가격대가 36,000원에서 37,000원입니다. 그러면 36,000원에서 37,000원 요 정도 이게 오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보통 여러분들 이기가 앞전 고점까지 오니까 주가가 무너지죠. 한 번 더 오면요.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시장 자체가 완전히 경기 침체가 사그라들고 시장이 이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주가가 전 고점 부근에 오게 되면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옳은 전략이니까요. 36,000원에 37,000원 정도 오면 매도했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는 전략. 그 저점을 노리는 전략은 32,000원 정도는 충분히 저점을 노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무조건 이 목표가를 높여 잡는 것보다는 전고점 수준 왔을 때 거기서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를 권장해 주셨네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사실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좀 악재 소식도 있기는 있었어요. 뭐 중국에서 태양광 폴리실리콘 등 가격 규제에 나서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사실 현대에너지솔루션 말고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 기대감 그리고 베이스에는 실적이 깔려 있는 그런 종목들이 주가 흐름을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다. 이런 팁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은 금목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19만 8,500원에 진입하셨고 보유 비중 35%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19만 8,500원이면 혹시 이번 실적 기대감 안고 오늘 진입하신 걸까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 어떻게 해볼까요, 전문가님? 예, 여러분들 현대차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그 실적 발표를 보시면 2조 9,700억 거의가 뭐 3조 정도의 2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제가 그 지난해 2분기를 볼까요? 지난해 2분기가 1조 8,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2분기가 2조 9,7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보시면은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이 수급만 어느 정도만 좀 마무리가 되면 주가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죠? 예,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대해서 환율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주가가 굉장히 싼 주식들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모비스나 주가가 워낙 싼 주식. 따라 저는 현대차도 이분께서는 좋은데 사실은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사실은 우리가 덩치 면에서 놓고 보면 기아가 덩치가 더 약하잖아요. 그죠? 40조와 30조 되는 기업인 되도록이면 앞으로를 이제 기아 이게 현대차를 어느 정도 매도 치고 나면 그때는 기아를 한번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현대차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분께서 19만 8,500원에 35%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하반기에 저는 예상 주도주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는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주도주는 저는 앞으로 조선주가 저는 주도주라고 봅니다. 조선주가 여러분들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저는 조선주가 하반기 저는 주도주라고 저는 미리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 해드렸냐면은 지금은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데 이게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는 시점이요 4분기부터 찍힙니다. 현대 미포조선 제가 종목 하나를 딱 말씀드리면 현대 미포조선 잘 봐두세요. 그 다음은 두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아차나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기아나 현대차도 저는 하반기 저는 주도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아지는 거고 기아하고 현대차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섹터고 그 다음은 제가 이야기 우주항공 섹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게 제가 주도주라고 제가 이야기 해드렸죠. 요 나머지 한 축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요 세 개 섹터는요 조선주나 그 다음은 현대 자동차나 그 다음은 우주항공 우리가 방위업종들은요 재단으로 가져가는 전략이고 이게 현대차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주가는요 거기가 이거는 저점이 나왔어요. 17만 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 크지 않아요. 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 크지 않다고요. 왜 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크지 않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이라고 하는 게 딱 뒷받침이 되잖아요. 실적이 하방 경직을 보이는 겁니다. 이분께서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요 가격대 21만 원대 전 고점이니까요. 단기적으로 21만 원 정도 오면은요. 한번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말까지 가져가시네.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주식을 하면서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단기로 갈 것이냐 중기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니까 단기로 보시면은 21만 원 정도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고 중기로 가져간다면 계속해서 가져가는 전략 얼마까지? 25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이고요. 25만 원 연말 25만 원 정도 단기로는 21만 원 정도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고요. 비중이 35%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비중을 조금 더 축소하셔가지고 20%만 가져가세요. 21만 원 정도면은 지금 35% 중에서 15% 정리하고 20%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비중은 살짝 줄여보자 이런 팁까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포트 정리도 잘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렇게 완성차 이번에 실적도 견조하게 발표를 했죠. 앞으로 승승장구할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는데 우리 모두 좀 이런 기대감을 안고 다음 실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네, 다음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농심. 농심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될까요?
그 31만 2천 원. 31만 2천 원이시고 보유 비중은요? 그래요. 10%요? 31만 2천 원이면 진입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한 7, 8개월 됐어요. 꽤 오래 들고 계셨구나. 이게 그때 이제 바닥일 줄 알고 들어가셨을까요? 그 전에 좀 갖고 있었다가 네. 약간 오르길래 팔았다가 다시 샀어요. 친구 따라가니까 했는데 친구는 도중에 빠져나왔더라고요. 저는 외국에 딸이 살아서 네. 딸 만나러 갔다가 오는 동안에 그 매도 시기를 놓쳤어요. 아이고, 놀라셨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농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금산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이 농심 눈 깜빡하는 사이에 매도 구간을 놓치셨다고 하네요. 근데 한 번 놓쳤더니 계속 하락만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온 거죠. 내가 알기로는 지난해 그 농심 그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 확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재 가격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확 좋아지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곡물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31만 2천 원에 10%면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현재 구간에서는요. 주가가 지수가 급락이 나와도 이 종목은 안정적인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구간이에요. 큰 수익은 내기가 어려우나 이 종목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손실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을요. 여러분들 2002년도부터 2000 언제입니까? 4년부터 보세요. 주가가 이 박스권이잖아. 이게 2004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4단계로 제가 나눠 보면 여러분들 여기가 맨 처음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여러분들 2003년이에요. 주가가요.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어요. 지금 주가가 하단에 있어요. 가장 지금 저점에 와 있잖아요. 최근 한 20년 동안에 가장 저점에 와 있는 거예요. 20년 저점이에요. 지금 자리가. 이거는 지금 자리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다리고 있다가요. 지금 만약에 지금 자리는 이제 어떤 구간에 나와 이날 보시면 이날 한 6% 정도 올라와 있죠. 6% 정도 올라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수렴 구간에 와 있잖아요. 보세요. 수렴 구간에 와 있죠. 지금 자리가 아마 방향이 나올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자리가 방향이 나오는 자리에 위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아래로 갈 것이냐. 위로 가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지금 자리에서 이 양봉의 배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상승률가 남아 있네요. 위로 가면 한 10% 정도 보시면 돼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아래쪽은 하방 견dig이 딱 나와 있어요.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저는 조만간에 농심의 방향은 나온다. 그 방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방향이 나오는데 위쪽으로는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31만 2천 원이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고요.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31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가 가능하고 비중이 지금 적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점 27만 원 정도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자리는 추가 매수 구간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주가 지금 27만 8,500원이니까 혹시나 27만 원 내려오면 여기에서 10%더 추가하세요. 그러면 20%가 되니까요. 그 20% 가지고 31만 원 매수가까지 온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농심이나 같은 업종들 놓고 보면요.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실적이 좀 어떻게 한번 볼까요?
오뚜기 같은 경우는 주가 보세요. 다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주가 움직임이 보시면 주가 하면 반등 나오고 지금 조정 구간에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심이란 종목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쪽으로 31만 원, 아래쪽으로 27만 원 깨지면은 좀 추가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다. 지금 자리는 안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심 추가 매수하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챙겨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농심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의외로 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가셔서 좀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공방 있으시죠? 예, 제가 오후 4시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4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요. 공모주하고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해드릴 테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찾아와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모주 관련해서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최태규 전문가님 그리고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7월의 마지막 한 주,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진단쇼였는데 이번 한 주 또 진단쇼에서 여러 종목들 함께 진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고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점심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